머리를 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을 쏩니다. 세 번째는 배를 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겠구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양 예군 장교 비단금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군 장교로 10년간 군복무했고 또 평양이라고 하게 되면 북한의 수도이면서도 김일성의 고향이죠. 여기서 군복무 10년 동안 고사포병 부대에서 14.5mm 사신 고사기관총 중대장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14.5mm 사신 고사기관총이라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비행기를 쏴들고는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무기는 아마도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지상포도 사용이 되고 있죠. 훈련은 평양의 하늘에 적 비행기가 한 대도 안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면서 기본 고사포 훈련이 뭡니까? 비행기 조준 훈련이죠. 겨울에는 또 동계 훈련 기간에 그 사격장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사격장 훈련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서 손발이 꽁꽁 얼고 동상도 오고 참 어려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루머죠. 총 2발만 쏜다는 거는 아니고 총 2번을 쏜다고 하면 맞는 거죠. 2발이 아니라 2번. 동계훈련 때 1번, 하계훈련 때 1번. 이렇게 총을 쏩니다. 2발은 아니에요. 비서라고 하셨다고 그건 어떤 얘기? 그거는 전역을 해서 군 복무라고 하게 되면 군에서는 중대장 역할을 하지만 전역한 다음에는 간부부에서 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간부부 대상이에요. 그래서 군관들은 도당 간부부에서 배치를 해주다 보니까 제가 전역을 하니까 도당 간부부에서 공산대학을 또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산대학 졸업하고 한 개 연합기업소나 갔죠. 북한의 편의봉사사업소 초업당 비서로 8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전역을 하니까 중국에 친척들이 있어서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사망되기 전에 꼭 친척들을 보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간부로 활동을 하자면 중국에 친척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서류상 친척이 없는 걸 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친척을 찾으니까 계속 편지 쓰면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장녀고 맏딸이고 군복무도 했고 담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 친척을 내가 찾아줘야지 하고 브로커와 약속을 하고 넘어왔는데 문제는 브로커가 어떻게 약속했냐면 중국에 넘어만 오면 컴퓨터로 찾는다는 거예요. 중국 친척을. 그래서 따라 넘어왔더니 엄마야 세상에 인신매매로 넘겨버리고 간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말 하나도 모르고 저 친척 찾으러 왔습니다. 친척 찾아준다고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친척 찾으러 아니고 인신매매로 넘겨주고 갔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과 의지와는 다르게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집에는 정말 어린 아들을 두고 왔는데 2번 다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탈북이 되어버렸고 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남편이 경찰이었고 저도 또 당비서였고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안전원들은 안전하게 해먹고 당일꾼들은 당당하게 해먹는다. 보이지도는 보이지 않게 해먹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또 당일꾼이고 남편이 안전원이고 하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또 안전하게 당당하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짜 남보다 먼저 머리가 깨어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저희가 남조선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거하고는 너무나도 천지 차이로 남조선에는 거지가 많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와서 일단 못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 이왕 못 넘어가고 내가 한국까지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탈북해서 인신매매로 넘어가기 전 브로커가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더라고요. 여성분. 그래서 그 여성분이 도움으로 그 집에 머물러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에 오기 위한 브로커를 찾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또 그 브로커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됐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만 본 것이 아니라 중국에 와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북한에 다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것이 또 어디서 그렇게 됐냐면 북한에 있을 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 김정일이가 이제 총소리를 내시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북한에는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이 지정이 되는 것이 아마도 김부자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법으로 집행이 되거든요. 김정일이가 총소리를 내시오. 무조건 불법한 자들에 대해서는 총소리를 내시오 해가지고 97년도 98년도 이때 끔찍하게 총소리가 났어요. 전국에. 하여튼 그것이 이제 총소리를 내시오 말 한마디와 함께 무조건 총살했어요. 총살을 할 때 한 사람 앞에 사격수가 3명씩 섭니다. 3명씩 서서 공개 처형을 하는데 동시에 이제 사격을 할 때 제일 처음에는
번째는 머리를 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을 쏩니다. 세 번째는 배를 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겠구나. 겨수형에 처하는 것도 봤어요. 겨수형에 처할 때는 총알도 아깝다고 해서 겨수형 하는 거거든요. 정말 기중기를 띄워서 거기에 목을 매달아 가지고 강가에서 하더라고요.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는 뭐 장사하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거기다 기중기를 띄워놓고 사람을 목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그냥 보등보등거리면서 기중기를 올려 띄우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범죄자가 죽을 때까지. 그때도 스타릭스에다 방송차를 가지고 나와서 어떤 범죄로 뭐 동선을 팔아서 뭐 우리나라에 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런 범죄형을 이야기를 하고 겨수형에 처한다 하고는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국에 왔다가 두 번 다시 넘어가면 나도 그런 처벌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저는 또 북한에서 공산대학까지 졸업하고 당 비서로 활동을 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넘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한국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겨수형이나 사형을 처하는 걸 봤을 때 당시는 저렇게 잘해 먹었으면 죽어도 싸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끔찍해. 그 비비린내 나는 그 장면을 직접 그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오면서 사람들이 말은 다 못해요. 왜? 북한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 놓은 감시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온 가족이 또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이런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말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생각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말을 하거든요. 정말 그날은 밥을 못 먹을 지경이에요. 좀 친한 사람들끼리 말할 때는 진짜 잘못 걸려들면 우리도 저렇게 죽겠구나. 그때부터는 공포감이 사로잡혀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안정감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 산다고 해야 될까요? 웬만하면 불법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들키지 않게, 들킨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탈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이전에는 눈물의 두만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도만강이라고 하죠. 네. 한국에 와서 본 북한의 정권은 정말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정권을 위해서 몰랐어요. 왜? 우물 안에 개구리단 말이에요. 꽉 막힌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나마 한국 드라마를 본 것이 그것이 다였고, 뭐 본 것이 없었는데 일단은 중국에 딱 넘어오니까 엄마야 이런 세상도 있었나? 정말 24시간 전기가 오는 곳에도 막 그 환상적이더라고요. 중국에 오니까. 북한에는 하루에 전기가 2시간 정도 올까요? 그리고 북한 체제에서는 정말 수십 년 동안을 그 체제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았는데 한국 사회에 대한 아주 그 교육을 안 좋은 교육만 받아왔죠. 남조선 사회는 정말 거지들이 많고 깡패도 많고 못 먹고 못 살고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 너 아니면 나, 길로 가다가도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지나가는 승용차도 사람을 깔아뭉개고 정말 무섭다, 무서운 사회다 이렇게 교육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엄마야 세상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우리가 교육받은 거하고는 너무나도 천지 차이다. 정말 내리니까 너무나도 대리석에 정말 북한에서는 중앙당에만 있는 빨간 주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멋져가지고 이 사회가 너무 진짜 우리가 교육받은 거하고는 인천공항에서 내리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옷차림부터가 패션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진짜 이런 데서도 많이 충격을 받았고 이런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여러분들 막 몸서리가 칠 거예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진짜 탈북을 안 했더라면 지금도 북한 사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드라마를 본 것으로 끝났을 거고, 그리고 지금은 북한 주민들도 한국이 잘 산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난의 행군식에 시장에 나가니까 대한민국 쌀 포대가 나오거든요. 대한민국이라고 쓴 쌀지대가 유엔에서 들어온 거라고 하면서 시장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쌀을 사 먹었거든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쌀이 윤기나고 하얗고 그냥 씻어서 안 채도 너무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남조선, 한국 이렇게만 알았지 대한민국 이렇게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한국, 남조선이라고 교육을 받았던 이 사회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온 것이 정말 잘했구나.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 사회에서 과연 내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있는 상황에서 뭐 북한의 형제들도 두고 왔지만 그 형제들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먹던 밥도 목에 걸리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그 사이를 탈출을 해서 대한민국까지 온 지금의 운명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평양 여군 장교로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된 탈북 이야기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평양 여군 장교 비단금 TV로 유튜브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는 센스도 잊지 마시고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